안녕하세요. 남양 6구역 추진위원회 대표 김선경입니다. 569 추진위 선택을 위한 그 설문조사를 앞두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선택에 또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구역의 그 역세권 사업의 진행 과정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계획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 현실적인 지금 판단을 위한 저 개인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6구역 저희 역세권 사업을 하게 된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21년 그 지주택 대응으로 이제 주민들이 모이면서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24년 12월에 이제 추진을 결정하고 25년에 이제 접수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왔죠. 도시 설계는 그 국내에서는 그래도 최고 업체로 꼽히는 나우동인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그 사업 구조 설계가 이제 완료되고 전문 PM사가 그 관과 함께 협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줘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하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뭐 루머가 많이 이렇게 들려왔었죠. 이제 협력사에 대한.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이제 협력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소유주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여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적률을 이뤄내고 어떤 사업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 서면으로 문서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상지 보류가 되면서 물론 심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나 소유주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싶거나 그럴 경우 계약 관련된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얼마나 그 이 소문이나 이런 비방의 그런 중심이었던 그런 내용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그 역세권 대상지 보류된 이유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로서 이제 사업이 종료되거나 무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6구역은 이제 원래 5구역 접수 이전에 그 대상지 선정 직전까지 진행된 상태고, 보류 사유는 이제 심의 전에 이제 코멘트가 있었어요. 항의 민원이 좀 많다. 그래서 추가로 동의서로 좀 내서 양분화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좀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심사 전에 또 5구역이 일반 재개발로 이제 동의를 확보해서 이제 접수가 되면서 행정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1년이 되지가 않아요. 계약 후 1년 안에 900% 용적률을 이제 이미 확보를 했었어요. 확보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이제 몇 개월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만큼은 이제 큰 성과임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역세권 사업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그 인센티브가 큰 부분, 어, 진행에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간소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용적률에 관한 그런 인센티브를 이제 요소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 면적은 보시다시피 이제 11,000제곱미터가 넘죠. 그래서 이제 역세권 사업은 이제 주택과 업무 시설과 그린 생활 시설이 이제 같이 개발이 되는 거죠. 재개발은 이제 주택 위주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접수할 때는 용적률을 이제
837%로 넣었고, 저희가 9월인가 10월 그때쯤 이제 900% 이상, 이제 1000% 사이로 이렇게, 됐고, 이제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더 활용할 것을 이제 남겨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100% 이상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그 용적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연면적을 확보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사업성 기반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복합 개발을 해서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하게 하면, 이제 지분이 적은 분들은 이제 아파트를 충분히 받기도 하지만, 대지가 크신 분들은 다양한 부동산을, 고급 부동산을, 현금 청산 없이 충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부 체납에 있어서는 이제 임대주택으로만 하는 것이, 이제 재개발을 임대주택 위주로 한다면, 이제 역세권 사업은 이제 임대주택 말고도 업무시설이나, 공공, 이제 상업시설이랑 공공, 이렇게 시설로, 좀 나눠내는 비율이 좀 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 높으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일단 땅 가치가 올라가죠. 이제 권리가액도 올라가요. 권리가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또 비례율도 올라가는데 이게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액도 가치도 높아지고 비례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좋아지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분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양 이익으로 저희 추가 분담금이 좀 부담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빚이 이제 큰 거죠. 근데 이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기부 체납률이 이제 올라가고, 뭐 더 이상 5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도 모두가 용적률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높이 제한 때문에 뭐 그걸 다 못 써먹는다, 1000% 이렇게 못 써먹는다 하는데, 그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이도 물론 이제 높아지는 게 비례하긴 하죠. 그렇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연면적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폐나 이런 것도 충분히 쓰고, 이런 부분도 협의가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 대상지 선정이 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상 이런 부분은 기술이 좀 집약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공개하기는 어렵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다만 이제 지하 공간에 이제 기술을 제외한 이제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요즘 설계되는 그 뭐 많이들 얘기 나오는 부분도 우리도 공통적으로도 같이 고려가 됐던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의 어떤 도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추후 뭐 지하철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 설계 때 결정되지 않으면 추후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바꿀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이제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요 어떤 컨셉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지하 6층이에요. 6층이고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전 부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공간의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차겠죠. 지하에선. 그래서 조합원 세대별 2대 이상인데 슈퍼카 가지신 분도 계셔서 좀 넉넉한 그리고 주차 공간에서 이제 아마 1200대 이상 규모의 여유 있는 이제 주차 환경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세대별 프라이빗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창고 있는 아파트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저희는 이제 개인 어떤 전용 공간으로 이제 굉장히 차별화된 공간을 계획을 했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하철 연계를 고려한 설계가 이미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하 연계가 되든 안 되든 이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협의 전이니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또 날씨와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게 실내의 어떤 그런 연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미리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1층을 단순히 이렇게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급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상업시설만 있고 지하철 연계만 되고 비 오는 날 그냥 편하게 가고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업시설에서 이제 발렛이라든가 차량 대기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설계가 되고 주민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 전용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정차하고 있으면 교통 혼잡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용 어떤 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추후 뭐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게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대상지 선정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계획이 있었다면 저희는 이제 1100% 이상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사업성 기반 확보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이 됐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는 이해관계가 다른 두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 이견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여유로운 연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개발 사업에서 이제 이제 뭐 동의서 걷는 것이 가장 어렵겠지만은 이제 업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용적률 확보 과정이에요. 일부 구역은 이 과정에서 수년을 이제 지연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1년여 만에 굉장히 상당한 그 수준의 용적률을 확보한 것 보면 이제 설득력 있는 계획과 그 준비, 이 수준은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이 1100%까지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지 선정에 보류되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성에서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들도 사업비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저희하고 이제 관계 없는 부분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설계 변경하거나 나중에 뭐 갈등이 생기시고 이제 그래서 뭔가를 계약을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협상하고 이런데 이제 시간이 다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PM사를 이제 활용을 한 것이고 또 이제 만약에 조합원의 역량이 좋다 그렇다면 PM사를 같이 함께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주민 간의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서울시에서 그런 보류 결과 나온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직접 경험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팽팽하게 이렇게 동의서가 양분이 되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추진이도 어떻게 이게 설계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잘 하셨을 거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잘 했을 건데 근데 이제 일부분이 양분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구역들 중에 이제 많은 구역들이 이제 구역 지정 이전에 그 정비업체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 가능성이 이제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동의서 진구를 이제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비용을 이제 선투입해서 나중에 향후 우리 업체랑 계약해야 돼 이렇게 전제로 하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사업 방향을 주민이 아니고 이제 업체가 결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다른 구역들은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하는 부분에서 이제 행정, 건축 관련 일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 업체가 진행해 왔고, 여기서 이제 행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회가 직접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추진회가 저희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했다고 보진, 아니,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만약 앞으로 이제 방향이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된다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조직을 제대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제 대표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이 대표가 되시면 조직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왜 이렇게 조직을 꾸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지지분이 큰 분과 소지분을 같이 먼저 아우르는 그런 조직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중에 충분히 추진위원회 구성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동의서를 걷거든요. 50%를 걷어서, 조직위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의도에 맞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유수한 이제 사례들, 좋은 사례들, 그런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교류를 통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제 높은 이제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기대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의도 대교 아파트에 헤더윅 그 스튜디오 이제 설계한 이제 그런 아파트인데, 이 건축사는 이제 뉴욕 허드슨 야드 아시죠? 베슬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디자인이 과하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디자인과 사업성을 동시에 이제 고려한 점이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띄워봤는데요. 무늬만 이제 뭐 이렇게 컨셉만 이렇게 협업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설계사를 해외 이제 설계사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설계사를 선택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꿈이 아니라 다양한 소유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두 추진체가 있고 오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오 추진위도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한번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양측의 어떤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설문조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그 자료를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